랭키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네, 꿈에 그리던 드디어 코스피 3,000의 고지에 다시 다다르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코스닥도요, 이제 8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3,000은 빨리 올라왔으니까 3,300, 이제 최고 기록에 대한 기대감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잠잠하던 2차 전지도 오늘장에 또 충전이 되고 있고 또 로봇도 들고 일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신재생에서 소외되고 있던 수소주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름이 다가온 만큼 화장품주도 예쁘게 시장을 장식해주고 있죠. 네, 자, 냉정한 판단, 과감한 행동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시장의 상승과 종목별 급등세 못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면서 종목을 바꿀지 그대로 보유할지 냉정한 판단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을 안내해 주시죠.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화로 02-325-8200번으로 전화 상담 신청도 가능하고요. 안 그러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오늘 열심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가볼까요? 자, 후리지아님, 상정이코님 공략을 안 하시려고 오늘 방송 안 하시네요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진행자 휴가 관계가 있어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좀 바뀌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당황하게 됐네요. 후리지아님이 잠시 잊고 있던 3,000을 뚫어내면 진행자들이 한번 춤을 좀 춰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였는지 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슬슬 시행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보고요. 아직 그 소스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갑자기 오늘 3,000을 딱 뚫어낼 줄 몰랐거든요. 자, 그리고 고호식님, 그렇죠. 언제 3,000 갈지 알고 휴가 낼 수는 없지. 맞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댓글에 보니까 지금 슈팅스타님께서 창호엔 가발 쓰시기로 하셨다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이 얘기를 정말 하기 싫은데 그 대머리 관련해서 저랑 있을 때잖아요. 그땐가요? 자꾸 놀려가지고 그때 가발을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근데 이게 사실 3,000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가 뭐라고 하신 얘기겠죠? 2주 전이었죠. 그렇죠. 한 1, 2주? 아니, 사실 그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때거든요. 와, 3,000이라는 숫자가 6월 안에 6월에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딱이다. 가발 쓰고 춤추기. 너무 좋은데요? 다른 얘기 좀 읽어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판타지 기사님 안녕하세요. 이종대님 와주셨고요. 권씨님 최양락 가발. 이 대머리 가발보다는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버들강아지님 얘기 직접 읽어주실래요? 버들강아지님 어디 계시죠? 네, 마지막에. 웃는 모습이 사랑스러운 예쟁님. 정말 활짝 웃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 오늘 달라진 거 없나요? 달라진 거 있죠. 뭘까요? 머리 색깔이 새까매졌군요. 이거 제가 원래 오늘 깜짝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미 아셔버려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진짜 보자마자 바로 알았다고요. 모르셨잖아요. 제가 눈썰미 좋기로 진짜 유명하거든요. 어디 유명해요? 처음 들어보는데? 저 나름대로 저희 고향집에 가면은 좀 동네에서 아주 좋아요. 예. 자, 지스키님, 창호행 가발 삐를 이 삐틀이 뭐예요? 무슨 말이지? 삐틀? 오타가 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자, 마실님 안녕하세요. 진숙님도 사계절님도 오셨습니다. 아니, 오늘 3,000 기념이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인사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참 기분이 좋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분위기 좋은 날에 종목 진단도 과감하게 좀 많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장마입니다. 딱 오늘이랑 어울리는 키워드네요. 그렇습니다. 장마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제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월 12일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빠른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장마를 키워드로 비 얘기 좀 해볼까 하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렇습니다. 자, 띄워주시죠. 오늘의 주제. 다음 중 서울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온 지역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하는 거겠죠?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0시죠. 어제 0시부터 오늘 12시 50분까지 기준으로 기상청에서 자료를 긁어왔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어제 오늘 비가 가장 많이 쏟아진 지역이거든요. 자, 여러 가지가 눈에 띄는데 도봉과 강서,
강북, 용산, 관악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국이 있는 지역은 일단 없네요, 순위에는. 그렇습니다. 그쵸? 마포 지역인데 이쪽에 순위가 들어가지 않았군요. 참고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 답안지를 쓱 보고 있거든요. 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서 거리가 실상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지금 이따가 공개를 해드리겠지만 숫자 차이가 제법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4군데는 비슷한데요. 한 군데가 유독 좀 달라요.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시청자분들 중에서 만약 이 순위권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면은 좀 네.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은 손 번쩍 들어가지고 댓글에 여기 많이 안 왔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래요? 힌트를 살짝 서로 공유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채팅창 좀 볼게요. 해당 지역의 거주민들은 없으시군요. 준호님께서는 광진구 사시네요. 광진구도 없네요, 순위에.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어디 살고 계신 거예요? 슈팅스타님, 장마 얘기하니까 이 비 얘기보다는 폐기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뭐 장마 얘기 나오고 이러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머라카누님, 비 안 와도 꿉꿉합니다. 준호님, 맞아요. 땀이 아니고 육수라니까요. 그래요. 특히 그 남자분들 그 얘기 많이 하죠. 저희 친구들끼리도 그 단체 메신저 방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많이 더우면 오늘도 육수가 주룩주룩 흐른다고. 아하. 그래요. 아니 이런데 비가 좀 내려올 때 차라리 엄청 시원하게 이렇게 싹 내리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쵸. 오히려 약간 찔끔찔끔 내리는 비가 오히려 더 찝찝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찔끔찔끔 내리는 게 마치 미스트처럼 공기 중에 맞아요. 퍼져가지고 자꾸 얼굴을 때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우산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날씨가 있죠. 그렇죠. 헷갈려요. 자, 잠깐만요. 판타지 기사님, 성남은 바람만 많이 불고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별가을이님께서는 저는 강릉요 하셨는데 강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위쪽 지역일수록 장마가 좀 늦게 찾아오는 편이거든요. 강릉이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진 않은데 어떤지 궁금하고요. 물된동산님이 관악에 계시는군요. 물된동산님, 관악 상황 잠시 비가 멈췄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무슨 일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카시안기님께서는 도봉구 거주하시는군요. 도봉은 비가 많이 온대요. 많이 온다. 그러면 관악은 밑으로 갈 것 같고 도봉이 약간 좀 위로 올라갈 것 같고 이렇지만 어제 오늘을 합쳐야 될 것 같으니까 맞아요. 어제 또 어땠는지 모르니까. 맞아요. 헷갈립니다. 자, 그리고 판타지 기사님, 진숙님이 충주라고 해주셨어요. 고향이. 버들가근님, 제 고향은 영동이 아니라 영동 옆에 옥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슬슬 첫 번째 함께해 주실 전문가 불러보고 종목 진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함께해 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전식 상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윤정식 상무님, 이거 오늘 퀴즈 하나 풀어보고 있는데 편한 마음으로 그냥 톡 찍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뭐 어떤 추리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기 때문에요. 비가 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온 지역, 어제 오늘 기준입니다. 도봉구와 강서구, 강북구, 용산구, 관악구 이 정도 있는데요. 어떤 지역이 가장 비가 많이 내렸을까요? 네, 우선 저는 지금 강남 쪽에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잠깐 비가 멈췄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연락이 오는 거 보면 조금 북쪽이 좀 많이 온다는 것 같아서 네. 이제 북쪽 중에서 좀 찍어보면 도봉구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이 채팅창 보고 힌트를 좀 얻으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자, 도봉구 1위로 꼽아주셨고요. 실제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윤정식 상무와 함께할 첫 번째 종목을 찾으러 채팅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이 보니까요. HMM 정도 눈에 띄고 피롭틱스도 올라와 있고요. 유리기판도 올라와 있네요. 자, 그리고 그 위에는 신재생 하나솔루션 정도가 있는데 생각보다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올라오진 않는 것 같아요. 왜죠? 지금 오늘은 이미 좀 기분이 좋은 날이라 그런가? 3천이 넘어서서 그런지 다들 수익을 보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을 것 그럴 리가 같은데. 없는데. 그 코스피가 지금 3,010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790포인트에 육박합니다. 선물이 405포인트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소외된 분들 여기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진짜 소외돼서 반쯤 체념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들 좋아 보이니까 이야기도 못 꺼내고. 맞아요. 아니 절대 여러분 창피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여러분 종목들 진단을 받아야 앞으로는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고고의 세상님의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노신소재입니다. 57,000원에 15%. 그렇죠. 2차전지가 오늘 좀 충전이 약간씩 되는 분위기가 맞아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급등세를 보여주는데 뭐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만 해도 아주 크게 오르고 있죠. 나노신소재 오늘 5% 가까이 오름세입니다. 자, 그런데 매수 가격이 57,000원이니까 손실을 보고 계신 모습이죠. 자, 그러면 나노신소재 앞으로 충분히 수익까지 연결이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나노신소재는 어떤가요? 네, 2차전지, 특히 2차전지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고생이 심했고, 최근에 사실 2차전지가 더 하락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도 마음고생을 하죠. 오늘 시장도 보면 3,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굉장히 좋고 반가운 일인데, 또 오르는 대형주들 위주로 또 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종목 오르면 다 같이 좀, 내 종목 하락할 때 다른 종목 같이 하락하면 좀 덜 속상하죠. 근데 내 종목은 멈춰 있거나 덜 올랐는데 다른 종목 많이 오른다.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비슷한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나노신소재 그렇지만 오늘 잘 오르고 있어요.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근데 2차전지 소재, SKI테크놀로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머티리얼, 뭐 나노신소재까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삼성 SDI도 그렇고 다 분위기가 좋으면서 주가가 좀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전기차 시황이 확 달라진 건 아니죠. 근데 이 분위기가 지금 국내 시장에서 3,000포인트를 넘었는데 SK 하이닉스는 물론 많이 오릅니다만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건 또 아니거든요. 키 맞추기 장세가 조금씩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그런데 키가 많이 낮아져 있죠. 여기서 올라가기에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좀 반등을 하기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질 수 있다는 점. 2차전지 업황이 갑자기 확 좋아진 건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요. 전기차도 그렇고 무언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지금 이뤄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지수의 키 맞추기를 위해서 좀 올라가는 섹터별 키 맞추기를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 정도다라고 우선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 25년도 예상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좀 회복이 됩니다. 이 전을 살펴보면 영업이익 단위 100억 이상, 22년도에 168억 원, 23년도에 119억 원이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30억이었거든요. 근데 25년도 물론 이 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65억으로 조금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일정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은 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55,000원 정도까지는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만 축쳐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인데 55,000원에서는 매물 소화에 대한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의 이 횡보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에 대한 시간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저항선이 6만 원, 121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실적이 조금 더 개선이 된다라는 점, 지수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짧게는 55,000원이지만 조금 더 길게 해서 목표 주가 121선인 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노신소재 살펴드렸습니다. 121선을 목표로 해서 6만원 고지까지 가시면 될 것 같네요. 57,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댓글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예. 댓글에 보니까 이 명언 한마디가 올라왔거든요. 그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야, 이 백운님께서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건 시간 문제죠. 오. 안 오른 건 순서되면 오르겠죠. 일찍 오른 것은 내리겠죠. 소외감, 박탈감은 금방 해소가 돼요. 라고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 인생사에도 너무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항상 큰 파도에 휩쓸려 가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판단을 계속 보류하다 보면 나만 소외되니까 이거 어떻게 맞아. 하는데 그게 또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잘 대처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매일 소외되리란 법이 없으니까요. 맞아요. 배구님의 이 말씀 잘 기억을 해주시면서 나중에 제대로 한번 여러분의 타이밍을 만끽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명언 한마디가 딱 올라왔더니 종목 예. 상담이 더욱더 많이 갑자기 올라오고 있거든요.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빨리빨리 받으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강사님과 희망 있는 행복님, 피리 부는 사나이님과 김지영님 등등 많은 분들 새로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 계속 가보죠. 어떤 종목을 또 다음번에 살펴볼까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이번에 조금 전에 댓글로도 읽어드렸던 하나솔루션 상담을 받아볼 텐데요. 통통한 양봉님께서 매수가는 34,5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좀 많아요. 30%라고 하시는데. 오호. 굉장히 이거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가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솔루션 주가가 또 최근에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잖아요. 갑자기 또 밀리고요, 지금. 네, 미국발 악재도 한번 급락을 했었다가 맞아요.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는 것 같았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내려오면서 그래도 좀 국내에서는 신재생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수익권으로 나오실 수 있을지 조금 희망을 품고 계신 것 같은데 장모님 매수가 34,500원에 보유 비중이 30%입니다.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신재생 에너지 분위기가 한국과 미국이 좀 다르죠. 한국은 분위기가 조금 나은 편이었는데 미국에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악재가 나왔죠. 미 상원에서 IRA 축소 법안 제출했다라는 점, 통과가 된 건 아니에요, 아직. 근데 한마디로 이 신재생 에너지를 할 때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보조금을 순차적으로 줄여서 향후에는 보조금을 없애버리겠다라는 점이죠. 지금도 사실 자동차만 따져보더라도 전기차에 보조금이 없다라면 자동차 가격이 훨씬 더 높겠죠. 이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다른 이 에너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 가격만 발전 단가만 놓고 보면 사실 비교도 안 되게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보조금이거든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점, 환경을 덜 오염시킨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주면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든다?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악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우려감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18일에는 사실 많이 하라 그랬죠. 이 뉴스가 처음 나온 게 18일이었기 때문에 18일 주가가 17일, 18일, 19일 오늘까지 계속해서 4일 동안 좀 음봉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망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부분들, 중국산이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의 시황, 업황은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미국에서의 보조금이 축소된다.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향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사실 25년도 영업이익단은 예상 영업이익이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적자 전환이었는데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흑자 전환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단기적으로 IRA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지만 향후에 이 IRA 우려감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높이 보기 때문에 사실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3만 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3만 원을 만약에 깨고 내려왔다. 더 큰 악재가 나오고 아니면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좀 받은 거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3만 원을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가능성 면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목표 주가 3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분위기가 다소 엇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손절가는 3만 원으로 갖고 가시되 앞으로의 조금 더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채팅창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너무 보니까.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 이제 코스피도 3천을 넘어갔고. 그쵸? 아마도, 지금까지 소외되셨던 분들도 이제는 시장에 대한 자신감. 나도 잘나면 손실을 다 줄여낼 수 있겠다라는 이런 확신이 좀 생기신 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이틀 전, 며칠 전만 해도 시장 걱정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좀 글로벌 증시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위축이 돼 있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수익률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참 그런 말 우리 했었잖아요. 지난해 한 12월 아니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 맞아요. 아니 이렇게 씁쓸한 이야기가 어딨나요. 우리 증시하면서 손실 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지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좀 찔리셨나 봐요. 좀 많이 화가 나셨네요. 잠깐 울어도 돼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국장 하는 게 지능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잘 버티셨고 이제부터는 날아가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토마토님께서 2차전지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첫 번째 종목이 2차전지였거든요. 앞으로 좀 이렇게 당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살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쯤에서 오늘 레케이쇼 주제죠. 오늘 주제기가 갑자기 또 뜸해졌습니다. 사실 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코스피 3천이 눈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중 서울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온 지역입니다. 어제와 오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중에 5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적게 온 지역 살펴주시죠.
자, 5위는 바로 용산입니다. 20mm. 여러분. 20이면 어느 정도죠? 적당히 온 거죠? 아, 그래요? 많이 온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조금 온다 싶은 정도? 참고로요, 아까 제가 한 곳만 유독 다르다고 했죠? 용산입니다. 어허. 용산만 20mm 떼고요. 나머지는 단위가 확 달라요. 한 3, 40으로 훅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게 일단 힌트를 드리겠고, 4위부터는 정말 이거 맞히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추론하시기보다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찍어주시는 게 더 정답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감에 한번 맡겨봐야죠, 이럴 때는. 그럼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마구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요. 원래 제가 다른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 제작진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대충 찍으세요. 자, 이렇게 5위 한번 공개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하루 종일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셨을까, 그 관심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주말을 앞두고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 랭크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카카오 그룹주 무서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현재도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64,700원 선에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 랭크됐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뱅크 소식이 나왔죠.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급등하면서 장중에 32,850원을 경신한 후에 현재는 위아래 꼬리를 모두 길게 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랭크되어 있습니다. 원전 대장주로서 오늘 61,200원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숨고르기를 보이면서 6만 원 이하로 밀려났습니다. 4위에는 네이버 랭크되어 있습니다. 과거 국민주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AI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현재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고점 26만 6천원 선까지 올라갔고 현재는 26만 4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에는 두산퓨얼셀 랭크되어 있습니다. 수소주가 에너지 정책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두산퓨얼셀은 미국향 연료전지까지 기대하면서 장중에 24,600원 최고점 경신했습니다. 6위에는 로보티즈 랭크됐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사업 분할 이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66,700원까지 오른 뒤 오늘 소폭의 조정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7위에는 삼성전자 랭크되어 있습니다. HBM4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지만 이렇게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6만 원 선을 밑돌고 있는 삼성전자고요. 8위에는 우진은택 올라왔습니다. 원전 해체 시장 기대감 속에서 전일 상한가를 경신했고 오늘도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상승분은 모두 반납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10위에는 PI 랭크되어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4거래일 연속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요.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했습니다. 11위에는 대한전선 올라왔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선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반은 상승 탄력을 보였지만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12위에도 원전주 올라왔습니다. 오르비텍인데요. 국내 방사선 안전 전문 기업으로서 포장재 기술 확보에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갭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4,360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13위에는 하나오션 올라왔는데요. 오늘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9만 원 선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4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와 달리 오늘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25만 원 선까지 돌파를 했고 최태원 회장이 울산에 SK 데이터 센터에 7조를 투자하겠다는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위에는 한전기술 올라왔습니다. 국내외 원전 확대 SMR 사업까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까지 나왔는데요. 장중에 11만 9,700원까지 올랐지만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11만 원 초반선에서 움직입니다. 16위에도 원전주 올라왔습니다. 우리 기술인데요. 오늘 또 강세 보이다가 하락 전환한 뒤 현재는 5%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17위에는 미투온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훈풍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중에 6,33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축소한 상황입니다. 18위에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인적 분할 가능성까지 주목되고 있는 풍산이 올라왔고요. 또한 18위 에코프로 BM 랭크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22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또한 미국의 상원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에 유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2차 전지주의 투심이 개선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후장 들어서 상승 탄력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2에는 한국 화장품까지 올라왔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조금 가벼운 종목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한국 화장품은 오늘 상한가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 뜨거운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코스피가 장중에 3,000포인트를 넘어서자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높은 지점을 바라보는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장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상승의 기울기가 절벽입니다, 절벽. 이 정도입니다. 지난달 말에 2,600선이었는데 3,000까지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무서울 지경이죠. 자, 상무님, 그러면요. 이런 상승의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걱정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지수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고 지수가 올라가면 내 종목이 덜 오르는 게 사실 속상할 때죠. 내 종목이 대체적으로 좀 올라갑니다. 근데 다른 종목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만 좀 걱정을 하는 거지. 이 지수가 떨어질 때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인 건 맞는데요. 근데 지수가 좀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죠. 그 저점이 4월달 최근 들어 저점 보면 4월에 한 2,300포인트 정도가 있었습니다. 4월 초에 2,300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3,000포인트를 넘어갔죠. 그 당시를 생각하면 30%가 이상이 올라갔고요. 6월만 생각을 하더라도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글로벌 지수들, MSCI 안에 있는 글로벌 지수들 보면 5% 이상 상승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 3에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한국은 10%가 넘게 올라갔다.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우선 지수가 대선 이후에 좀 올라간 그런 부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정상화죠. 이 원래도 3,000포인트 정도는 냈어야 되는데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그만큼 저평가를 받아놓은 상태였고 이 저평가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3,000포인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단기에 조금 빨리 올라왔다라는 점,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는 점, 코스피 지수 차트가 거의 개별 종목 차트 같죠.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올라왔다는 게 부담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앞자리가 바뀌었죠. 2에서 3으로 바뀌었습니다. 3,000포인트로 바뀌었고 3년이 넘게 걸려서 3,000포인트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물 나올 것 같은데 더 올라갈 가능성 혹은 더 떨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올라간 게 제가 이 불확실성에 대한 정상화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불확실성에 대한 정상화는 한 3,000포인트 정도가 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상승 모멘텀이라 하면 실적과 유동성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좀 풀려야 되는데 유동성을 지금 풀기가 쉽지가 않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물가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실적은 7월 달에 나오죠. 그래서 7월까지는 한 3,000포인트 정도에서 계속 매물은 나올 거거든요. 큰 폭으로 더 올라가기에는 우선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조정 나오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3,000포인트 정도에서 좀 횡보를 하는 이런 시장의 모습이 7월 실적 나올 때까지는 좀 당분간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상승장이 언제까지 펼쳐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볼까요? 1,500분 넘게 와주셨고요. 러브수기님과 준호님, 머라카노님, 고고식님 등이 희망님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시는데 역시 이 채팅창 지분율이 높으신 분들이 점점 잠식을 해가는 모습인데요. 그쵸.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신청이 갑자기 조금 아까보다 뜸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언뜻 눈에 띄는 종목은 임종환님의 카카오 정도 말고는 지금 최근에 뭐 올라오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뭐 근데 찾고 있는 게 또 아니죠? 댓글을 보니까 예. 나만 빼고 다 수익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쪽으로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오르고 급등 종목들이 쏟아집니다만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나 진짜 수익 많이 얻었어. 요즘에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없어요. 체감이 되는 정도가 약간 약한 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소외되는 게 나뿐만이 아니라라는 뭐랄까요 일종의 자신감 얻으시고 내 턴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믿음도 같이 가져보세요. 그렇지만 이상한 종목 가지고 아무렇게나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이상하게 기준이 뭔데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기 종목 진단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에게 상담을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고고씨님도 지금 댓글에 남겨주셨던 만큼 진단 신청해달라고 저희 대신에도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말씀해주신 대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진단 가보죠. 이번에는 유튜브 하일정님의 종목입니다. 유리기판 아주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필옵틱스를 보시죠. 42,000원에 10% 비중이거든요.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42,000원이면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며칠 전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필옵틱스 현재 주가가 오늘 조금 빠져서요. 4만 원이 약간 넘는 수준이죠. 자, 그러면 필옵틱스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얼마 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중에서 대표주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계신 모양입니다. 자, 그럼 상무님, 필옵틱스 이거 비중 좀 더 늘릴까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가 사실 유리기판 테마를 한번 받을 때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테마가 다시 좀 식으면 조금 떨어지죠. 근데 유리기판 가긴 갈 것 같은데 시간이 언제냐, 그 시기가 얼마나 당겨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느는 경우가 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 3천억 정도 하다가 작년 24년도에 4천억 정도 하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 영업이익단도 180억, 100억, 140억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에는 조금은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유리기판 관련해서 테마를 강하게 좀 받으면 좋은 상황인데 이틀 동안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매물을 좀 소화했죠. 그래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 음봉을 좀 내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음봉이 또 길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음봉에 대한 부분들은 염려를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 어제도 그렇고 오늘 1% 넘어가면서 3,000포인트 올라간 이유는 3,000포인트 위로 간 이런 상황들은 긍정적이지만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까지는 좀 아니죠. 미국 시장도 휴장을 했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수하는 물량들 자체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나오면 이전 날짜들보다는 매수하는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좀 더 음봉 나오기가 쉬운 환경이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약한 이틀 동안 음봉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주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한 4만 원대 초반 정도, 지금 자리를 좀 잘 지켜준다라면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진다, 그럼 그 다음에 21선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21선은 37,500원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도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도 좀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이평선 좀 잘 보시는 게 필옵틱스는 당분간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자리, 그러니까 11선 43,300원 정도 됩니다. 여기를 잘 지켜준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상승한 이후에는 45,000원 정도가 사실 이전에 매물 많이 좀 소화했었던 이 자리들입니다. 여기에서 매물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짧게 봤을 때는 이 11선 자리죠. 43,300원 정도를 지켜야 되는 지지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선 위로 갔을 때는 45,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유리 기판은 미래에 대해서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지만 지금 당장 숫자로 찍히는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기수가 좀 묶여있을 때는 테마를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시즌에는 좀 약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옵틱스를 살펴드렸습니다. 시기에 대한 고민 필요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두루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강사님께서 이 3,000P가 1일 천하가 아니기를 기대한다. 제발요. 이거 1일 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대감 갖고 있던 거. 이렇게 지금 들떠 있는데. 안 돼. 이런 말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프레젠트 형님 오셨군요. 다 온 건가? 아직 오실 분도 더 많지 않을까요? 자, 이거 설마 지수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닝티님께서 삼성전자 인내를 갖고 홀딩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증시 맏형이 자꾸 힘을 못 내주고 있으니까. 맞아요. 특히나 SK 하이닉스와 그 움직임이 차이가 좀 나서 그래서 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우리 증시가 정말 잘 가려면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희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품고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삼전 주가가 우리 개인 투자자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소외감 없이 다 쭉쭉 올라가서 우리 다 수익으로 키 맞추기 맞아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번에는 피리 부는 사나이님께서 오뚜기 보내주셨는데 이른바 뭐 가뚜기라고도 불리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 평판이 좋아서 가뚜기 네.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 가뚜기 하니까 왜 저는 메뚜기가 생각나요? 에헤이. 제가 아는 그 가뚜기가 아니죠. 다른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근데 그분도 가뚜기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선은 이 오뚜기는 기업 평판이 좋기 때문에 가뚜기라고도 불리는데 하지만 주가는 또 그만큼 사랑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삼양식품이 질주를 하고 있고 또 농심과 오뚜기가 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 피리 부는 사나이님께서는 주가는 언제쯤 가뚜기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삼양식품 언급해 주셨지만 오늘 또 신고 컸었잖아요. 그쪽은. 맞아요. 정말 질주를 달리고 있는데 이 오뚜기 매수가는 45만 원이고 보유 비중은 5%로 크지는 않은데요. 주가는 언제쯤 가뚜기가 될 수 있을지 상무님 앞으로의 전략 챙겨주실까요? 네, 오뚜기 같은 경우는 좀 아쉽죠. 다른 식품주, 뭐 삼양식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품주들 해외로 진출하면서 주가가 많이 좀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뚜기는 사실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가 않고 있죠. 차트 좀 당겨봐도 38만 원 정도를 바닥권으로 해서 위에서 42만 원 많이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 한 1년 정도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좀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최근 들어서도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주다가 오늘은 그래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오뚜기가 라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삼양식품 좀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이 불닭볶음면 나오면서 라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많이 좀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한 가지 보여줬고 그리고 오뚜기도 라면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죠. 근데 라면값 2,000원 발언이 대통령의 입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라면값을 사실 오뚜기는 라면값을 좀 안 올리는 걸로 유명하죠. 뭐 그렇지만 라면값을 필요할 때 좀 올려주는 게 라면을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상황인데 라면값을 인상하기가 당분간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가 좀 작용이 되면서 그리고 주력 수출 품목이 좀 굉장히 대표적으로 특정 어느 나라에서 어떤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 이 제품이 지금 오뚜기가 뭐 국내에서는 많이 팔리는 뭐 라면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품목들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품목들이 좀 미미하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실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실적이 나쁘진 않지만 실적이 큰 폭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좀 아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회사가 실적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애매한 그런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오뚜기도 해외를 좀 본격적으로 좀 진출하는 그러면서 해외에서 특정 제품이 좀 잘 팔리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라면에 대한 그런 이 우려감들, 라면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으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뭐 국내 식품 회사들 대체적으로 해외에 대한 모멘텀들 한 번씩은 또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모멘텀을 기대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분간은 38만 원에서 한 42만 원 정도 사이 이 안에서 좀 박스권 움직임이 당분간은 지속이 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42만 원을 뚫고 그 위까지도 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 라면 가격 2,000원이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42만 원 돌파 여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오뚜기까지 살펴드렸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윤정식 상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으로 좀 가볼까요? 고고씨님이 정확히 이 한 줄 요약을 해주셨어요. 이거 뭐예요? 네카오가 3년 만에 탈출, 그 다음이 삼성전자가 1년 반 만에 탈출, 예. 그리고 그 다음이 2차전지 탈출일 것 같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 모두가 많이 물려 있었던 힘들었던 종목들이 탈출이 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망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이대로 뭐 순서 좀 바뀌었다고 상관없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대로 모두가 탈출해서 다 웃으면서 시작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길 잃은 사슴님 오늘 길 잃지 않고 잘 오셨고요. 자 스텔라 루나님께서 셀트리온 셀트리온 진단 신청 뭐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입절 고민이세요 심지어. 그렇죠. 게다가 제약바이오가 살짝 소외되는 듯 하다가 오늘 또 이쪽도 잘 간단 맞아요. 말이죠. 자 그리고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3천 돌파인데 6만 전자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마디 또 남겨주고 계시고요. 행운의 여신님의 삼성 STI 그리고 대박님의 루닛 등등 뭐 다양한 종목군의 대표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요, 오늘장 랭킹쇼 주제, 비 많이 온 지역 보고 있거든요. 4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서울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온 지역입니다. 4위는 어딘가요? 자, 4위는 바로 강북이었습니다. 43.5mm. 와, 단위가 좀 달라졌죠? 2배가 뛰었네요. 그러니까요. 용산에서 바로 4위로 넘어가자마자 강북 40mm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위는 다 비슷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보다 박빙이에요.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자, 3위도 한번 여러분 추천을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도 바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약간, 정답을 맞춰주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감으로 맞히는 거거든요. 예. 서울에서, 어제와 오늘 비가 가장 많이 온 지역을 보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지역이 도봉구, 강서구, 그리고 관악구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어디가 가장 비가 많이 왔을까요? 저는 강서 아니면 관악인데, 예. 그 강서 쪽은 그 한강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강 옆에 있기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오게 되면 많이 좀 침수 지역이 많이 생기고, 예. 관악은 그냥 관악산이 뒤에 이제 그 기압을 막거든요. 네. 몇 년 전에 뭐 관악구 지역에서 침수 그 빌라 뭐 지하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지형적으로 관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악. 알겠습니다. 저희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 질문을 드렸는데 예리하게 합리적인-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관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봉만 전문가 의견 한번 이렇게 접수를 받아봤고요. 혹시 다른 그 지금 거주민분들, 리포터분들 안 계시나요? 댓글에 딱 올라왔어요. 지금 물된동사님께서 예. 관악구 지금 비가 엄청 쏟아진대요. 김봉만 전문가께서 잠시만 이거 혹시 보신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관악구에 계신 거 아니겠죠? 예, 그래요. 자, 그리고 휴머니스트님, 마포도 많이 왔는데 그래요. 그런데 관악이 좀 많이 오기는 하나 보죠. 아까 그리고 또 댓글에서 보니까 산이 있는 지역에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했는데 관악도 마침 그 관악산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가 봐요. 자, 그럼 이따가 하나씩 더 그 순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 함께할 종목은요. 이분은 일단 이름부터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슬퍼요. 울고 싶어요 님께서. 울면 안 돼.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울음이 나오는 종목이긴 해요. 아하. 여러 번 올렸어요. 오늘은 제발 상담해주세요. 진짜 유유.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요. 2차전지 대표적인 양극재 종목입니다. LNF죠. 매수 가격이 12만 5천 원인데요. 이거 얼마 전에. 비중도 많으세요. 그쵸. 5만 원도 깨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30% 비중입니다. 그래요. LNF. 사실 LNF 하면 참 저도 아픈 기억이 있는 게, 예전에 좀 2023년도에 다 같이 많이 올라갔을 때 네.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는데 나중에 내려갈 때는 같이 많이 빠졌던 종목이어서 이 종목 진단 신청이 진짜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올라갈 때는 그렇게 약간 찔끔찔끔 가더니 네. 내려갈 때 갑자기 훅 빠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NF입니다. 사실은 뭐 이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어서 이렇게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만 LNF 현재 시점에서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 LNF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향 그 양극재 납품이 많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주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지난번에 주식 그 목표가를 외국계,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반토막 냈죠. 뭐 9만 원에서 4만 원까지. 근데 뭐 지금 주가 4만 7천 원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면에 또 우리 그 국내 증권사 KB투자증권인가요? 거기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가 하락이다. 이런 또 리포트를 냈습니다. 저는 이제 골드만삭스 외국계 증권사보다도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2차전지가 3월 31일 날 공매도 제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공매도가. 근데 LNF 같은 경우는 공매도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때리지 않습니까? 기관보다도. 근데 LNF 공매도 매도 1위가 어디냐면 골드만삭스예요. JP 모간하고. 그래도 자기네들 샀으니까 또 이제 보고서를 그렇게 냈겠죠.
예. 그래서 아마 주가는 이제 다 이제 저점을 찍었다 보고 그다음에 오늘 2차전지 기초 반등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오늘 의미가 있네. 이제 LLF는 거래가 안 나왔는데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좀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가 이제 중국 애들의 그 전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올 하반기부터 이제 LG 엔솔이 드디어 이제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르노의 70만 대 LFP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 내년부터는 삼성 SDI의 ESS,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중국 애들이 지금 뭐 ESS 미국의 ESS 시장을 85% 점유했는데 예, 그 내년부터 이제 우리 그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LFP 배터리 이제 출시하면서 ESS 시장 아마 잠식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삼성 SDI 또 납품이 들어가니까요. 일단 바닥 거는 저는 거의 다 이제 확인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한 주 더 남았는데 제가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또 어제도 그런 말 드렸습니다. 지금은 고점과 저점에서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니까는 지난주 중반부터 고객 예탁금이 한 7조 원이 늘었어요. 65조까지 치고 올라갔는데요. 새로운 자금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지금 많이 올랐던 뭐 방산, 조선 이런 쪽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원들 2차전지 아예 보지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 이번 달이 2분기 말이면 상반기 말이기 때문에 펀드 그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예. 더 막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버슈팅 만들고 그 다음에 2차전지처럼 지금 이제 마이너스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펀드 수익률이. 그럼 이런 애들은 이제 좀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6월말 지나면 아마 2차전지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도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우선은 비중이 30%니까 여기서 뭐 추가를 하지 마세요. 추가하지 마시고 만약 추가하신다고 하면 다른 종목 사시는 거야. 다른 종목을.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아니 셀 업체, SDI, LG 엔솔 이런 쪽 보시고 그대로 일단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다가 나중에 일단 1차는 그 122선이죠. 7만 원 돌파가 중요한데 그 돌파하고 나면 예, 기회가 되시면 저한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예, 다른 그 전문가님한테 추가적인 상담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매도하지 마시고 예, 그대로 좀 중기적으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이 일단 바닥 찍은 것 같습니다. 자, LNF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더 떨어질 주가는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종목 그렇지만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림이 필요할 종목이다라는 점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고요. LNF 손실을 좀 많이 줄여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댓글 한번 네. 볼 텐데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마포구 쪽에는 비가 좀 그친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또 지금 비가 다시 오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댓글에서는 또 막 비 올 때 짬뽕도 괜찮다. 뭐 세상에. 맛있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예전 거는 모르겠지만 네. 며칠 전에 그 레키쇼 시간 통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짬뽕이요? 아니요, 살을 좀 빼려고 일부러 점심 먹는 시간을 되게 늦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네.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삼각김밥을 하나 그냥 먹었어요. 삼각김밥은 근데 배가 안 차잖아요. 배가 안 차요. 그래서 지금 짬뽕 얘기 나오니까 이 침이 막 지금 쏟아지네요. 큰일 났습니다. 맛있겠다. 탕수육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방송 마치면 오늘은 제가 자주 가는 짬뽕집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맛집이에요?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따 알려주세요. 그래요? 노량진 여기 있는 데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 기가 막힙니다. 저는 해물보다 소고기 침이 막 짬뽕. 보이시나 봐요, 지금. 소고기 짬뽕. 소고기 짬뽕 너무 제가 맛있어요. 바로 옆에서 지금 침소리를 너무 생생하게 들어버려가지고 이거 너무 뭐예요? 맛있어요, 진짜. 당황스럽네요. 자. 근데 저도 완전 짬뽕파여가지고 그래요? 저 짜장면보단 짬뽕. 미치겠어요. 배가 고픈데 그냥 바로 가죠. 이 배고픔을 참으면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 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번에는 ESL님께서 원익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7,130원. 보유 비중은 10%고 전략 부탁드려요 이렇게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최근에 원익이 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가격대를 보니까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후에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셨거나 어쨌든 최근에 가져가신 것 같은데 이 원익도 이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수익권에서 올라갈 수 있을지 부탁드리는데요. 전문가님 매수가가 7,130원,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원익도 지금
아직도 저 PBR입니다. 0.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적도 올해부터 좀 작년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됐습니다만은 예, 밸류에이션 대비 뭐 실적 대비 이제 저평가인데 아직도. 근데 이 기업의 주가 특징이 뭐냐면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단기간에 이제 한 번씩 급등 나오고 다시 한 번 또 찌글찌글 조정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아직 완벽하게 그러니까 내각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총리 인선하고 지금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각이 이제 구성되고 나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에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기대감 때문에 한번 끌어올린 거예요. 바닥에서 100% 넘게. 그러니까 한 템포 이제 누르겠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진짜 그 추진되는지 이제는 한번 올리고 나서 좀 지켜본다는 얘기예요. 예, 뭐 수박 거달기식으로 또 뭐 상법 개정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내용은 크게 뭐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또 이제 실망 매물 나올 수 있고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홀딩 하시되 여기 주가 지금 차트 보시면 일봉 보시면은 그 주식이란 것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 임자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018년도에 보게 되면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무너지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한번 급등 나오고 나면 또 다시 또 원위치 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이 2018년도 이래 두 번째 강한 파동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거래가 안 나오면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기적으로는 주가 지금 아직 비싸지 않고 뭐 상법 개정안 그 재료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중기적으로는 끌고 가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지난번에 8,000원, 9,000원 이 구간이 여기 월봉 보시면 2006년도부터 2005년도부터 거기서 올라가면 20년 동안 대밀리는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엄청 강한 저항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거래가 터졌고 다음 달에 거래 안 나오면 이건 이제 기쪽 이격 조정 나옵니다. 그러니까 21선까지 5,000원까지 밀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대신 이제 기업이 문제는 없고 하니까요. 그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오늘 그러니까 21선 깨버리면 또 5,000원 중반 그 정도까지 미니까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오늘 시가를 깨면 안 됩니다. 오늘 시가를 이탈하게 되면 반만 끊었다가 아래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이 합리적인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다시 위쪽으로 이제 올라온다 그러면 앞서 제가 월봉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엄청 강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 여부는 뭐 다음 달에 봐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무조건 절반 이상 줄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직전 고점.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약간 위쪽으로 7,500원, 7,700원 고점인데 예, 반 줄이시고 나서 나머지 반은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가입니다. 6,2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다 이제 정리했다가 다시 보는 거 밑에서. 지금 자리가 엄청 애매한 자리에서 한 번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더 가더라도 그냥 보내주는 자리인데 좀 급하게 좀 따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한번 반등 기회를 줄 것 같으니까 그때 단기 물량은 일단 끊고 나오시고 예, 좀 중기로 보신다 그러면은 이후에 20일 그러니까 5,500원을 크게 안 깨면 나머지 절반만 좀 홀딩에 나가자. 단기냐 중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매수하신 이 시청자님께서는 단기냐 중기냐가 중요한 겁니다. 단기는 일단은 그 맥점 이탈하게 되면 위쪽으로도 정리, 아래쪽으로도 정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신청 정말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를 지키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했으니까 6,200원, 특히 단기로 가져가실 때는 더더욱이 오늘 시가 지켜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채팅창 좀 보죠. 에스텔님 오셨군요. 이 대통령 상법 개정 땡큐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정책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여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하령님께서 포스코 홀딩스를 보내주셨군요. 그리고 핑크베어님, 야, 그래요. 이 종목 두산 피월세 수소 진짜 소외되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하고 있죠. 이제는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하나씩 툭툭 치고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움직임이 빨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해바라기님, 창호이커님 식사 안 하시고 방송하시는군요. 삼각김밥을 하나 먹긴 했는데 식사같이 느껴지질 않네요. 정말 배고픔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왜요? 그 위에 댓글 하나 있는데 왜 안 읽어주세요? 뭔데요? 제 눈에는 너무 잘 보이는데?
그거 짬뽕 사주라고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떨떠름하게요? 아니요. 너무 지금. 그럼 저도 됐어요. 그래요? 잘 됐다. 자, 사계절님, 랭키쇼 끝나면 두 분이 손 붙잡고 같이 짬뽕 드시러 가세요. 싫어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소송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싫어요. 굉장히 또 예민합니다. 짬뽕 간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가서 사먹을게요. 옥상으로 따라와요, 이따가.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자, 종목 진단 신청이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 보니까 이런 얘기 그만하라는 얘기 같죠? 네.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네잎클로버님의 종목입니다. 로봇이죠. 시메스. 매수 가격이 39,600원에 10%입니다. 이 높을 때 매수를 하셨군요. 현재는 25,000원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로봇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시메스가 돋보이는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오늘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메스 로봇인데 다른 로봇주들이 급등 종목들이 꽤 눈에 보이거든요. 이쪽이 과연 4만 원 근처에 있는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CMS는 기본적으로 SK텔레콤에서 지분을 한 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 산업용 로봇 관련주인데요. 그 로봇 관련주가 올해 한 1월 달까지 좀 뽑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로봇 관련주도 한 5개월 가까이 지금 횡보 국면입니다. 오늘 오전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가 먼저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가격 조정은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CB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5조 원이 넘는데 지금도 그죠? 근데 CBS는 시총이 지금 2,20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로봇 관련주 중에서 숫자가 나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CBS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소폭 적자인데 내년부터는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될 그런 가능성이 높죠. SK텔레콤도 그래서 대기업에서 지분을 괜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보이고 시총도 다른 로봇 관련주 대비 높지가 않고 싼 거죠, 오히려 2,000억이면. 그래서 이런 기업은 약간 이제 중장기적인 성격으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니까 그대로 보시고 기술적으로는 작년 11월 달 상장으로 저점 찍고 나서 현재는 중장기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4월 달에 밀었다가 지수 밀 때 터닝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까지 여기 또 지지맥점이죠. 지지맥점. 그러니까 요거 안 깨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가 이제 이 기업의 단점이냐면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소위 얘기하면 우리 개인 세력들, 방국계나 끼는, 그 세력들이 이제 못 건드려 주식을 달.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다른 로봇 관련주에 비해서는 약간 둔탁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는 상당히 괜찮고, 발전성도 높고,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시총도 지금 2,000억대밖에 안 되고, 내년에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중기로 가져가시면 2월달 5만 원이 최고점인데, 그 가격 이상은 좀 가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끌고 가는 전략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홀딩입니다. 네, 로봇주 시메스를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일단 지금 당장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오진 않는데요. 길게 봤을 때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보신다면 충분히 손실 많이 줄이고 수익까지도 한번 꿰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시메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다음 순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 네. 비 오는 날씨가 참 애매한 게 왜요? 혹시 비 오는 날씨랑 눈 내리는 날씨 어느 게 더 좋으세요? 둘 다 사실 싫거든요. 싫어요? 저는 집에 있으면 둘 다 좋아요. 그쵸. 근데 외출하면 둘 다 싫게 하는데 저는 눈 오는 걸 더 좋아합니다. 오. 그래요. 왜요? 비 오면 눈 오면 낭만이라도 있잖아요. 맞아. 근데
비 오는 거는 진짜 딱 실내에 있을 때만 괜찮지,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약간 울적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로맨틱하게 보면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저같이 그 독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주작주작 비 내리는 거 보고 있으면은 뭔가 괜히 울적해지고, 괜히 술 한잔 찾게 되고, 이러면서 뭐 그 인생의 발전을 좀 저해야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들이 막 나오죠? 오늘 왜 이러세요? 그래요? 갑자기 오늘 좋은 날이에요. 저 왜 슬프게 만들었어요? 오늘 3,000을 넘어선 좋은 날이라고요. 맞습니다. 눈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새하얗게 순백의 세상이 보이면서 그러니까요.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비는 좀 그치고 눈 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이 정도면 아름답죠? 네, 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렉키쇼 주제 3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온 지역입니다. 어제와 오늘 어디가 많이 왔을까요? 3위 공개해 주시죠. 자, 3위는 강서 지역입니다. 45mm. 거의 비슷하네요, 4위랑. 그러네요. 강북과 강서는 거의 차이가 나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2위와도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잠시 뒤에 1위와 2위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청자분들이 맞추셨던 도봉이 정말 1, 2위 중에 하나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도봉 아니면 관악. 확실히 채팅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두 지역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다들 예리하신데요. 실제 순위는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1시간 동안 우리 종목들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에 GC지노미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일본에서 AI 기반의 다중암 조기 진단 핵심 기술 특허 등록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요. 오늘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죠. 카카오페이가 올라왔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나 무서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7만 200원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는 소폭 반납하면서 6만 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12% 넘는 급등세 지속하고 있고요. 이어서 9위에 YG 플러스도 새로 랭크됐습니다. 7월 초에 블랙핑크가 3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하는데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모이면서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10위에 데이터 솔루션 올라왔습니다. AI 관련주죠. 급등하면서 오늘 6,370원을 경신했는데요. 윗꼬리를 길게 달고 현재는 5,700원 후반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20위도 살펴볼게요. 11위에 CK솔루션도 새로 올라왔는데요. SK그룹이 울산에 조 단위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K솔루션은 드라이룸 기술을 보유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급등세를 보이면서 현재 23% 넘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위에 코츠테크놀로지도 올라왔습니다. 방산주죠. K2 전차의 초기 개발 프로젝트부터 참여하면서 현대로템이 글로벌 방산펀드 투자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부터 급등하면서 현재 20% 넘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위에 더진도 새로 올라왔는데요. 아마존과 손을 잡고 동남아 결제 서비스 시장 진출을 알린 결제 플랫폼 관련주입니다. 급등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살펴봤는데요. 경기 진작과 내수 소비 여력의 보강을 맞춘 약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수 소비주가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보였던 영화와 패션 그리고 화장품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내수 소비주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패션 등 이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이 활발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수 소비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내수 관련 종목군들은 오늘 이제 화장품이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원래는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힌트를 줬죠. 무슨 얘기냐면 뭐 경제 TF팀까지 꾸려가지고 지금까지 뭐 계속 취임하시자마자 경제 쪽으로 가장 많이 챙기시는데 그 얘기는 돌려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워낙 강세를 유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정부도. 예, 그 내수를 살리려면 우리도 이제 수입 물가, 그러니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수입 물가를 낮추겠다. 수입 물가 낮추려면 워낙 강세가 돼야 이제 우리가 사들이는 수입 물가 낮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아직 그 협상 지금 중입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우리 원화 절상을 요구할 겁니다. 위안화 절상도 요구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그 원화하고 중국 위안화 이제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달러는 약세전환되고. 그래야 이제 뭐 트럼프 얘기하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얘기할까. 그러니까 미국 제품이 이제 많이 수출이 많이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달러를 약세전환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원화는 계속 강세전환 될 것이고. 원화 강세 수요자 뭡니까? 내수주가 되겠죠. 특히 이제 위안화 강세전환 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네, 중국 관련 화장품, 내저, 그다음에 여행. 뭐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것이 단순히 지금 그 추경 그 효과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제 중국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던 그 조방원들 있잖아요, 조방원들. 예,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제 보유자 영역이니까 신규 매수는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저는 예, 뭐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관련주, 레저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뭐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음식료 쪽에서도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그 불닭 라면인가요? 불닭 볶음면? 예, 그거는 이제 수출로 많이 지금 차지했죠. 근데 원화가 강세한다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수출보다도 이제 내수에서 많이 판매하는 뭐 오뚜기라든지 이런 기업들 쪽으로 이제 포트를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큰 전략은 지금 이제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방에 많이 올랐던 조방어는 예, 보유자 영역이고 신규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내수 관련주, 중국 관련주 이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올라왔었던 상반기 주도주죠. 조방원 이쪽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새로 접근을 하시려면 내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플러스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런 힌트, 투자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 자주 보죠. 행운의 여신님, 유창호 의원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제가 비보다 눈 오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 나오고 나서 비 얘기가 채팅창에 많이 나오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뭐가 더 낫다고 하기가 어렵네요. 왜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소신을 지키세요. 여기에 소신까지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저도 눈 오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 있을 때는 눈이 너무 좋고 네. 또 오히려 실내에 있을 때 눈이 오면은 뭔가 좀 아쉬워요. 내가 나가 있을 때 눈이 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로 비는 밖에 있을 때 오는 것보다 내가 안에 있을 때 밖에 내리는 비를 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둘의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 색깔도 색깔이지만 사운드가 달라요. 그쵸. 안에서 실내에서 조용히 빗소리 듣고 있으면 왠지 잠이 솔솔 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 창문 살짝 열어두고. 네, 저 가끔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데서 그 비 내리는 소리 ASMR 맞아요. 그런 거 듣죠. 틀어놓고 잘 때가 꽤 많습니다. 갑자기 공감이 되는데 깜짝 놀란 건요. I'm 리얼님께서 비 올 때 한강 러닝. 비 올 때 러닝을 하십니까? 너무 기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다 끝나고 나서. 그게 뭔가 낭만적일 것 같긴 한데. 근데 바로 감기 걸리죠.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면서 저희는 또 계속 뭐 종목 진단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로 다음 가볼까요? 종목으로는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 예. 9535님께서 카카오뱅크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요즘에 화제죠. 요즘 뭐 거의 네카오가 이 국민 주도주로 부활하는 신호탄을 네. 쏘아 올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개별적으로 카카오뱅크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태국에서 가상은행에 대한 인가를 승인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한국계 은행이 거의 25년 만에 다시 한번 진출을 하는 거다 이런 소식 속에서 다시 한번 또 관심이 강하게 몰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이 전략은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지 매수가는 34,900원에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뭐 은행 증권주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올랐죠. 저 PBR 관련 종목으로. 근데 뭐 뱅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오르는데 그게 이제 저 PBR 관련주로 다른 증권이나 은행주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무역 그 협상할 때 아마 그 미국에서 그 금융시장 개방도 요구할 겁니다. 중국에 대한. 그럼 우리나라 증권주라든지 뭐 카카오뱅크 이런 금융주들, 은행주들 가장 큰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아시아 뭐 태국 오늘 뭐 그 저 개방 얘기 나오면서 주가 급등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중국 금융시장 개방 그런 호재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아까 제가 그런 말 드렸습니다. 상반기에 이제 많이 오르던 종목군들, 조방원. 지금 완전 반대잖아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월봉 보시면은 이거는 좀 완전 카지노 패턴입니다. 카지노 패턴.
예. 주식이라는 것은 영원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죠? 예, 뭔가 약간 이제 무거움을 느끼고 있고 반대로 지금 보면은 뱅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길게 보면 언제입니까? 2023년도 여기서 매집봉 들어오고 나서 징그리 합니다, 이거. 보통 세력들이 아니에요. 거의 2년 반을 행보시키고 요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요 2년 반 박스권 행보를 이제 돌파시킨 거예요. 그 월봉 보시면은 아까 하나 에어로라든지 뭐 조선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이런 패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예, 제가 얘기하는 그 비행기 할주로 패턴, 그 대바닥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풍력 발정이 들어왔잖아요. 매집봉. 그래서 월봉에서 이제 머리 쳐들고 올라오기 때문에 얘는 지금까지 못난이었지 않습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멋쟁이였었고 이제 못난이들의 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움직임이 가장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서울역 노숙자 했던 애들이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강남 멋쟁이가 되고 지금 강남 멋쟁이였던 조방원들은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서울역 노숙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2분기 말이면서 상반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카카오뱅크 문의하신 분은 39,000원이니까 뭐 죽었다 깨어나도 물릴 자리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한 5% 정도 오늘 말고요. 이제 갭매크로 내려올 겁니다. 그때 더 추가해가지고 하반기 아니면 뭐 내년까지 좀 장기로 보시면 만족할 만한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기업이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길게 좀 가져가시면 뭐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수익을 좀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져가실 때 우선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45,000원이 여기에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매물표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단기적으로 45,000원까지 싸버린다 그러면 거기서는 한번 단기다 그러면 한번 차익했다 다시 보셔도 되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보다는 좀 길게 예, 봤을 때는 뭐 5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가니까 농론하는 전략으로 좀 들고 가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보다는 좀 롱런하는 전략으로 챙겨가 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카카오뱅크 살펴드렸잖아요. 네. 아임리얼님께서 카카오뱅크에 주목하시면서 가수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와, 이걸 이야기를 또 해주시네요. 진짜 저는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예지앵커 모른다면서요, 이 노래를. 그러니까 아니 여기 딱 네. 댓글에도 희망 있는 행복님이 MZ들 반응은 그게 먹미? 이렇게 그러니까. 할 거라고. 근데 제가 바로 여쭤봤거든요. 뱅크가 가수냐고.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저 때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래방 가면 친구들끼리 무조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근데 몇 년도예요? 되게 예전이죠, 이거는. 이 노래가 네. 좀 어려워요. 그래요? 한 최고 발라드인가요? 네, 발라드인데 최고음이 3옥타브를 넘어갈 겁니다. 남자분이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남자분이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남자애들 알죠? 남자애들 무조건 고음 막 부른단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거. 그래 저도 맨날 노래방 가면 되지도 않는 거 막 부르거든요. 아하.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비 얘기 나오면서 술에 취한 네 목소리 이거 그 가사잖아요. 지금 뭔가 노래도 연결되면서 약간 낭만적인 그 랭킹쇼가 되고 있네요. 역시 비가 불러오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맞아요.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눈보다 비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역시 추억 속에 젖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가사를 쫙쫙쫙 그래요. 이 가사 이거예요? 며칠 뭐요? 사위 맞아요. 이 노래 알아요. 알죠? 이 노래를 모를 순 없어요. 유명하죠. 고고씨님, 이거 92년도, 94년도 이 정도 노래였군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제 생각보다 더 오래된. 그때 초등학생이셨다고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핑크 베어님의 종목입니다. 굉장히 귀여운 이름이시네요. 두산 피올셀. 오늘 뭐 수소 대단하죠. 두산 피올셀 이렇게 잠잠하던 종목이 갑자기 탁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24,800원에 비중을 남겨주시질 않았네요. 자, 그런데 사연이 역시 딱 그렇죠.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드디어 본전 와가는데요. 매도하는 게 좋을지 조금 더 놔둘지 고민입니다. 21.9% 정말 뭐 급등이죠. 올라가니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수가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굉장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요. 그러니까요. 자, 전문가님, 두산 피올셀 수소주입니다. 신재생뭐 관련된 에너지 얘기 막 나왔는데 수소는 정말 소외가 되다가 오늘 갑자기 폭발합니다. 이거 하루짜리 급등으로 끝나는 건지 계속 보유를 하면서 수익까지 연결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오늘 뭐 증권사에서 목표가 높이는 리포트 나왔죠. 그리고 미국향 그 자회사 그 연료전지 이제 매출이 증가한다. 그런 얘기 나왔었고. 오늘 하반기에 이제 현대에서도 그 수소차가 7년 만에 이제 모델이 바뀔 겁니다. 그런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많이 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2차 전지보다도 수소 관련주가 더 많이 뺐어요.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는 2021년도 2월 달이 고점이었었고 2차 전지는 2023년도 7월 달부터 지금 2년 반까지 뺀 거죠. 근데 이게 같은 2021년도 2025년이니까 거의 막 5년을 빼고 실질적으로 지난달에 이제 하락 트렌드를 돌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만한 그런 구간이고, 예. 그래서 4년, 5년, 그 4년 반 장기 저항선을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그것도 강하게. 예, 그랬을 때는 좀 더 보시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대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로고 차트는 월봉 추세를 보게 되면, 고점에서 지금 이번 달에 완전히 돌파를 해버렸네, 이번 달에. 그러니까 4, 5년 만에 돌파한 기업들은 바로 죽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그대로 좀 홀딩 하시는데, 단지 이제 월봉 보시면 월봉 추세 이동평을 보게 되면 60개월선이 어디냐면은 3만 원에서 약간 벗어난 자리. 예, 왜 그러냐면 이번 달에 지금 거래가 터져버렸으면 다음 달에 더 눌림을 줄 수 있는데, 예, 거래가 안 나왔으니까 다음 달도 거래가 나온다 그러면 그 3만 원 전후까지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서는 일단 한번 끊어주기 좋습니다. 끊고 다시 보시고, 만약 좀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 수소 관련 종목군들도 워낙에 그동안 많이 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월봉에서는 적산병이 나왔죠. 적산병. 장기 4년 넘게 뺐다가 월봉에서 적산병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추세 반전형 패턴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지그재그 패턴 나온다 하더라도 3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하반기까지 본다라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3만 원 전후 일단 보시고요. 지루하시면 좀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니까 반 정도는 연말까지 보시면 저는 4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정책 지원이라든지 뭐 자금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도 있으니까요. 절반 정도는 장기적으로 한 4만 원까지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1차 목표가 3만 원, 2차는 4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수소 관련주가 정말 오랜만에 이런 가파른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 두산 퓨얼셀의 힌트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봉원 전문가는 인사드리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어느새 1,700명 넘게 와주셨는데요.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참 안타깝네요. 자, 오늘 마지막, 랭킹 주제. 1위와 2위까지 동시에 공개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장마 특집이죠. 서울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온 지역입니다. 어제와 오늘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디가 가장 많이 왔을까요? 사실 이 도봉구와 함께 관악구가 이쪽이군요. 그렇죠? 도봉구와 관악구가 채팅창에서도 언급이 될 정도로 맞아요.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다고 시청자분들 이야기가.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진짜 1위가 어딘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 많이 온 곳 바로 정답은 이곳입니다. 네, 관악입니다. 그래요. 김봉만 전문가를 저희가 보내드리면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관악이 49.5mm 가장 비가 많이 내렸고요. 우리 물된동사님께서 실시간으로 지금도 엄청 내리고 있다고 그래요? 하시네요. 사실 지금 마포구와 관악구와 거리상 사실 그렇게 멀지 않는데 마포는 지금 내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제가 퇴근하기 전에는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 없겠죠? 자, 이렇게 오늘 주제를 다 살펴드렸습니다. 코스피 3,000이라는 정말 어려웠던 숫자를 넘어간 오늘입니다. 이런 장에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랭킹쇼입니다. 마지막에 그 얘기가 좀 나오는데 잠시만요. 우리 PD님 실제 투표 결과 좀 띄워주시면 안 되나요? 실제 투표 결과 좀 달랐을까 싶은데 네.
도봉이 가장 많이 투표가 나왔어요. 10% 차이가 나네요. 그래요. 일단 그래도 희망 있는 해모님이 별 차이는 없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용산만 좀 많이 덜 왔고요. 나머지는 그냥 많이 왔어요. 도봉 36%, 관악 25%, 강북 20%, 강서 17%. 여러분의 투표 결과는 이렇게 나와서 실제와는 약간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랭킹쇼는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늘 종목 진단 다 못 받아서 아쉬우시죠? 그런데 오늘 밤에 8시 반부터 맞아요. 2시간 반 동안 금요일에 특집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종목 진단 2시간 반 동안 열심히 봐드릴 테니까요. 저 0221283388로 미리미리 종목 진단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 테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